13년 전에. 그러면 그때는 이제 문제기는 더 어렵겠지. 얘기였겠지. 그때 이렇게 테이블이 아니라 바닥에 앉고 내가 여기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칠판에 적으면서 우리 가정이 앞으로 무엇을 할 거다 하는 이제 쭉 설명을 했어요. 그게 이제 저희가 아내가 찍어놓은 사진도 있는데 애들은 기억하더라고요. 어린이도 기억하고 있고. 아빠가 뭘 하시나 보다. 이제 뭐 내용은 이해가 안 되고 어리니까 아빠가 뭐 하시나 보다. 근데 그때 설명이 뭐였냐면 홈스쿨 사역에 대한 내용과 비즈니스에 대한 두 가지 내용을 이제 설명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보니까 11년 전이니까 생각보다 더 오래됐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13년이 지금 지난 거죠. 13년이 지나면서 그때는 구체적인 방법은 내가 모르는 방법들이 많이 있었고 생각하지 않는 형태가 있었지만 아주 큰 그림은 같은 방향을 걸어오고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다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때 했던 일이나 그때 생각했던 홈스쿨의 형태는 조금 달랐죠. 조금 달랐는데 그러나 사역이라는 부분과 비즈니스를 함께 가지고 간다.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두 개를 같이 세워나갈 거다 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와서는 그 두 가지가 같이 이제 계속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 왔어요. 한 손에는 복음을 들지만 한 손에는 일하는 노동이 있어야 된다. 한쪽에 치우치면 반대쪽을 이해할 수 없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그릇 안에 두 개가 담겨 있으면 또 안 돼요. 그 그릇은 두 개여야 되잖아요. 왜 그런 거 이제 많이 봤냐면 뭐 선교 사역을 하거나 다른 것들을 하면 계속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재정과 후원의 문제예요. 후원이 많이 돼도 문제고 적게 돼도 문제인 거예요. 적게 되면 이제 생활이 어려움이 있겠죠. 많이 되면 많이 한쪽에 눈치를 봐야 돼요. 사역의 제한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 안에서는 계속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선교를 아예 기본 교과로 가르칠 만큼 많이 강조되고 있고 또 독립군도 많이 생겨요. 선교단체 소속이 되지 않는 사람 독립군이라고 그래요. 독립군이라 그러면 선교사들끼리 너는 어느 단체도 소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선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 선교사 독립군들이거든요. 혼자 돌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게 계속 이제 늘어나고 앞으로는 계속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선교단체마다 다 교육을 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그런 걸 이제 많이 듣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이 두 가지를 같이 줘도 담을까 했는데 괜찮아요. 두 가지가 같이 있으면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따로 구별해야겠다. 사역을 통해서 수익을 챙기려고 그러면 사역의 방향이 오염될 수 있고 수익을 그러니까 회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보금화로 하려고 한다면 내가 반성을 안 가니까 내 앞으로 왔어요. 회사가 사역을 담당하게 한다면 그 회사가 나중에 가면 망하더라고. 망해요. 잘된 회사가 사역에 집중을 하면 회사가 무너져.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사장의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회사 운영에 대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역이 채워지면 회사가 약화돼요. 직원들도 흐트러져요. 그래서 그분들이 주로 어디 가냐면 이제 나중에 회사 망하고 대상 잃고 그러는 게 심할 거예요. 그런 것들 많이 보면서 이 두 가지가
짬뽕 되면 너무 멋있는 환상적인 얘기인데 돈도 벌고 사익도 한다. 그게 현실로 오면 이게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의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 역할을 너무 이렇게 쉽게 섞어버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간혹 막 복음을 전한다 아니면 간증하러 다닌다 이런 사장님들 보는데 마음이 조마조마해지는 거예요. 회사 잘 돌아가시죠?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요즘 막 직원들이 우리 사장님은 사용만 하러 돌아다니고 회사에 관심이 없으셔, 얼굴 보기도 힘들어, 이런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 위험한데, 왜냐면 회사는 그렇게 되면 주인이 없어지죠. 회사원들이, 특히 중진에 있는 사람들이 만일 딴 마음을 품으면 회사 넘어가고 있어요. 위험해.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리고 나이 들어서 신학교 오신 분들이 또 그런 분들이 한 50대 막 이렇게 해서 신학교 오신 분은 나 사업 크게 했어. 열심히 복음도 전했어. 근데 회사가 망하더라고요. 당연히 망하죠. 그러려면 이제 아예 사역을 해야 됩니다. 한쪽으로 가요. 저는 이제 그거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게 짬뽕 됐기 때문에 이게 구별이 안 되고 하나로 돼 있어서 제가 만일 홈스쿨로 수익을 내게 한다. 그렇게 하면 무조건 사람을 모아야 돼. 그죠? 무조건 사람을 모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홈스쿨에 얼마나 관심 있냐 중요하지 않아요. 당장 그게 내 생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채우게 돼 있어요. 그러면 홈스쿨의 방향이 건강해져요. 왜냐면 다 입맛을 맞춰야 되는데 다 여기에 머물게 하려면 입맛을 맞춰주고 원하는 걸 다 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이를 맡기고 싶어하고 약간 대안학교 같은 학교 같은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와서 매일은 아니더라도 이런 사람들도 품어야 내가 경제적으로 살아날 수 있을 때.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구별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처음부터 그 생각을 구체적으로 한 건 아닌데 지나오면서 그 과정 중에서 이게 어떻게 구별돼야 둘 다 살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그 아이들에게 처음 우리 그때 이렇게 어렸죠. 어려서 이제 큰애가 뭐 이제 성인만 했나 요즘 연기가 그런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저도 이제 그때는 계획이었지만 이제 돌아오면서 그 길을 그냥 나의 생각만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하면서 어떤 꿈을 꾸는가, 그런데 가는 구체적인 방향은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내가 단계적으로 이렇게 정해놨다 해서 꼭 그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큰 그림, 큰 방향에서는 하나님의 인도가 그 길을 가게 만들어줘요. 처음부터 이제 우리 욕심으로 시작하는 건 아니라고 되겠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우리 가정에 그런 마음을 주셨다면 함께 나누고 또 그것이 중간중간 계속 확인 작업들 우리가 잘 가고 있는지 여러분들도 홈스쿨 하면서 내가 잘하고 있을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도 될까? 저도 마찬가지죠.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고 홈스쿨 하면서 그 생각이 한쪽에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우리 애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게 맞는 걸까? 내가 제대로 공급을 해주고 있는 걸까? 이렇게 커서 나중에 또 괜찮을까? 이런 생각은 항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홈스쿨을 하다가. 근데 학교를 다녀도 따라다닐 것 같아요. 모든 부모의 생각이겠죠. 염려고. 그러나 그 반대편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향해서 계속 가는 거야. 이 염려가 없어서 가는 게 아니라 있어도 그냥 가는 거죠. 내가 대안으로 세울 수 있으면 하지만 세울 수 없으면 그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 중심, 어디에 우리의 가정의 중심이 들어가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희가 이제
첫 번째는 신앙적인 거였죠. 세계관이나 역사나 선교나 이런 것들은 계속 이제 아이들에게 해 나가야 될 부분이었고, 또 학업도 저희가 이제 대학을 될 수 있으면 쉽게 가고 대학원을 가려는 게 이제 대학의 한국의 대학 문화가 과거와 계속 바뀌고 있는 그런 것들을 참고하는 것들도 있었고, 군대나 대학을 될 수 있으면 늦게 가는 것도, 왜냐면 이제 어릴 때 가는 게 영향이 커가지고 늦게 가면은 좋은 점들이 많이 있어요.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대우를 많이 받으니까 흔들리지 않고 내가 어느 정도 확고한 내 자리가 생기면, 그러니까 나의 가치관이죠. 흔들리지 않고 끌려가지 않을 정도가 되면 괜찮은데, 그게 형성되기 전에는 위험해서, 그래서 이제 대학을 그냥 일반 대학보다는 대학원에, 또 공부라는 것이 국영수가 공부가 아니야. 우리는 공부라는 것을 쉽게 국어, 영어, 수학, 그래서 이제 학교를 졸업하면 공부라고 해요. 그러나 국영수나 이 공부는 공부를 위한 공부, 준비 과정, 글을 알아야 되고 수의 개념도 알아야 되고 논리성도 있어야 되고, 이거는 공부를 하는 준비 과정. 공부라는 거는 실전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과. 그게 안 되면 학습으로 끝나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공부한 사람, 굉장히 지식이 많은 사람도 그들의 삶이 무너지고 어려움이 계속 생기는 것들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공부 준비만 한 거예요. 과거부터 공부라는 것은 삶을 배우는 거예요. 삶의 지혜를 배우고 진리를 탐구하고 인생에 대해서 배워나가는 게 공부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사라진 세계에 살아요. 그게 사라졌기 때문에 갈수록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인생을 깊이 고민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필요 없고, 누가 필요해요? 돈 잘 벌게 해주는 사람, 내가 잘 성장해서 인기 얻게 해주는 사람, 성공이라고 하는 그런 거에 매달리죠.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게 뭐가 뭔지 몰라. 돈 많으면 좋더라. 아주 애들도 다 아는 거예요. 큰 거 가지고 있으면 좋더라. 비싼 거 가지고 있으면 좋더라. 이런 생각밖에 없어. 그러니까 인생이 자꾸 사람들과 부딪히고 싸우고 나눠지고 가정이 붕괴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공부한 적이 없어. 직장에 가서 돈 버는 법만 배웠어. 근데 실제 그게 공부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계속 저도 이제 애들한테 일을 시키고, 설거지, 빨래, 청소, 집 나르는 거, 공사하고 거치는 거 계속 가르치는 게, 결국 그것은 그걸 하면서 인생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이걸 통해서 인생이란 뭔지, 왜 우리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게 공부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공부를 어떻게 배웠냐면, 부모에게, 부모는 일할게, 너는 뭐 해라? 방에 들어가 공부해. 이렇게 배웠어요. 그럼 다시 말해서 인생을 배울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지은 분들은 농사 힘들어, 펜 잡고 사무실에서 일하는 게 편해라고. 근데 어느 직업을 가거나 다 어려워. 변호사가 돼도 어렵고요. 머리가 빠개지고요, 변호사가. 무조건 싸워서 이겨야 되는 직업이잖아. 내 고객을 위해서.
내 고객이 잘했냐 못했냐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고객의 이익을 내가 안겨줬냐가 중요합니다. 뭐 의사는 어때요? 의사란 직업이 너무 멋있을까? 맨날 사람들 와서 피부병 걸렸다, 기침한다, 아니면 피난다, 상처 꼬매고 건강한 사람을 만날 기회가 별로 없어. 그치? 그럼 정신과 의사는 어떨 것 같아? 정신 이상한 사람만 맨날 만나. 그럼 자기 정신도 이상해지지. 그 직업이 쉽지가 않은 거야. 어려워. 우리가 보기에는 돈 많이 벌면 좋겠네. 그러나 그 사람들로 가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요. 뭐든지 수고해야 돼. 농사도 힘들고 다른 일도 힘들어. 힘 안 들고 번다는 거는 세상에 없어. 그래서 우리는 그 삶을 공부해요. 이제 그게 공부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경제적 자립을 어떻게 애들에게 해줄 수 있을까? 계속 돈을 줄 수는 없잖아요. 아직은 이제 부모님의 밑에서 돈을 받고 보호를 받고 잘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이제 자기가 뭐 조금이라도 자기 생활비부터는 벌어야겠지. 그지? 나중에는 20살이 넘고 막 군대 갔다 오고 그러는데 계속 용돈 받고 있을 순 없잖아. 건이야 그러지. 내가 직장을 먹고 있다 할지라도 아르바이트라도 가서 뭐라도 해서 내 용돈 정도는 벌 수는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도 필요하고 부모의 노하우가 필요해요. 사회에 나갈 준비는 사실 부모가 다 가지고 있어요. 뭘 해야 되는지, 뭘 배워야 되는지, 어떤 길로 가야 좀 더 빨리 갈 수 있는지는 부모가 다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 경험을 했거든요. 그거를 전달해주면 훨씬 쉽게 가요. 신앙도 마찬가지고 배우는 공부도 마찬가지고 삶의 지혜도 그렇고 돈을 버는 길도 똑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전수 안 되면 처음부터 시작이에요. 살림을 한 번 더 음식을 안 해보다가 결혼해서 갑자기 음식을 하면 힘들고 직장을 들어본 적도 없이 그녀 상상 속에 있던 직장에서 현실로 가면 직장 생활은 너무 낯설고 힘들어요. 부모한테 듣고 배운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부모는 그거를 다 속에만 둬. 보화와 같은 지식과 이 지혜를 다 품고 안 줘, 내 자식에게. 그리고 자식에게는 나보다 더 나은 직업을 갖기로 해. 그런데 모르기 때문에 부모가 가진 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의 첫 시작과 비슷하게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똑같은 거예요. 모르는 거. 우리 부모도 그 전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배우지 못한 삶의 지혜를 나도 내 부모한테 배우지 못했고 그래서 나도 이제 사회에 나가서 계속 부르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더 쉽게 갈 수 있게 해줄까라는 생각들을 계속 해왔죠. 저도.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같이 저희가 이제 하나의 그 전에 썼던 센터 왔을 때 모였던 거기는 그 이제 사무실이랑 공장이 돌아가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저희 동혁이의 특징은 딱 갇혀 있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계속 사람 만나서 얘기를 해야 사는 스타일. 돌아다녀야 돼. 뭐 해보고 싶냐 그래서 무역을 하고 싶대요. 그래서 군대에서도 자기가 책도 봤대. 이제 왜냐면 군대 제대하면 당장 일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뭘 해야 되나 그래서 영업에 대한 책도 보고 무역에 대한 책들도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보는 것보다 진짜 해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번 12월에 아르헨티나를 또 가요. 왜냐면 이제 그 미카의 여동생이 결혼을 해요. 12월에. 그냥 가면 안 된다. 그 전에 무역사 따고 학교 다녀야 되는 거죠. 방학 때 따야겠죠. 여름 방학 때 공부도 하고
어떤 항목인지 아르헨티나에서 생산되는 걸 한국에서 파는 것도 다 조사하고 가격대도 다 알아보고 가서 사와야 된다. 이게 다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알아보겠대요. 굉장히 좋은 환경이에요. 왜냐면 거기 가면 돈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가 주일날 거기서 가져온 잼 450g짜리 하나를 같이 이제 성도들하고 먹다가 너무 맛있다. 이 잼이 뭐냐면 이제 유제품이에요. 아르헨티나에 소가 많으니까 우리도 많더라고요. 유제품으로 만든 건데 450g 우리 딸기잼 요만한 조그만 거 하나에 맛있어갖고 다른 성도분이 이거 한국에서 팔면 사 먹고 싶다. 그래서 이제 찍어서 검색을 했어요. 이게 아르헨티나에서 얼마에 팔아요? 그랬더니 그게 7,000원 좀 넘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병에. 그거는요. 여기서 문제를 했지. 한국에서는 그거 얼마에 팔려? 3만 원? 뭐 3만 원? 너는 그럼 7,500원짜리 사다가 3만 원에 팔 거야? 알아? 왜? 미안해서? 너무 예쁘지? 12,000원. 조그마한 카페 같은데 보면 많이 넘더라고요. 15,000원? 12,000원. 12,000원? 7,500원짜리? 같은데 완전 비싸게 팔더라고요. 그 아르헨티나 아무튼 좋은 거라고 말하고 3,000원? 7,000원짜리라니까. 7,500원짜리야. 거기서 그걸 너는 3,000원에 판다고? 아 얼마에 팔까? 너 자선 사업 하려고 그러는 거야? 7,000원. 똑같이 7,000원 양심. 똑같이 아니 10,000원 아니면 12,000원. 만 원이면 12,000원. 선우야. 얼마에 팔? 15,000원? 가장 그래도 가까이 간 사람이 건인데 그래도 차이가 많이 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63,000원, 64,000원. 아, 왜 10배가 돼버렸네. 아, 판매가 되고 있긴 한 거예요, 한국에.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하긴 비행기 값이 저는 이제 비행기로 올 수도 있고 배로 올 수도 있는데 운송비가 꽤 비싸기 때문에 안 올라갈 수가 없어요. 12,000원 팔아가지고 적자야. 망해. 왜냐면 세금도 내야 되고 이것저것 제하면 그래서 보통 이제 옛날에는 지금은 중국이 가격이 공개됐어요. 뭐 알리나 이런 직접 중국 몰이 생기면서 가격이 공개됐지만 그 전에는 중국에서 사오는 것도 한국에서 팔 때는 기본이 10배였어. 기본이 10배. 그러니까 중국까지 가까운 데도 그렇게 했는데 먼 데서 10배를 받는 거는 비싼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사와서 못 파는 것도 생길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상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건 이제 다 사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니까 100% 파는 것을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한 10% 가까이는 내가 폐기한다 라고 생각하고 계산을 이제 하죠. 그러다 보니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이제 해봐라 그랬더니 이제 혜림이는 항상 셋째 특징이 있잖아요. 욕심이 많은 거. 나도 할래. 너 뭐 할래? 푸른 할래. 푸른이 그 가방, 백, 가죽 가방 만드는 회사인데 남미, 북미, 뭐 캐나다, 미국이랑 유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예요. 한약에서. 한국에서는 잘 몰라. 근데 내가 같이 갔던 조카가 방송국에서 이제 일하는데 그걸 알더라고요. 좋은 가방이라고. 한국에서는 굉장히 비싸다고. 그리고 가죽 재질 자체가 워낙 가죽이 많아서 굉장히 질이 좋아요. 자기는 혜림은 그거 하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네가 알아봐. 어차피 너도 이제 갈 때 네가 그럼 거기 한번 매장 가볼래? 한번 가서 저희도 이제 산 것도 있고 또 저희 아내도 선물 받은 게 있거든요. 해볼래?
그건 좀 비싼데 그거 그냥 조그만 거가 아닌데 그거는 그거 사다가 할 수 있나? 그래도 괜찮아. 한번 시도는 해봐. 몇 개 사와서 팔아보고 안 팔리면 네가 쓰고. 왜냐면 거기 가서는 뭐 2, 3만 원 주고 사는데 한국에서 판매하는 것들이 거의 없고 사이트는 다 영어로 된 외국 사이트, 미국이나 다른 데에 있는 나라에서 그 나라 제품을 판매하고. 너희들이 해보고 싶다면 언어가 해결됐으니까 외국이 두렵지 않으니까 얼마든지 나가. 그리고 그것이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잘 배운다면 충분히 너희에게 수익을 줄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다. 그런 방향으로서 지금 하는 일은 하나의 그냥 밑 작업, 지금 열심히 일해서 조금 돈을 모으면 그걸 가지고 왠지 왜냐하면 무역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저는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무것도 바탕이 없으면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 있고 의지가 있어도 그냥 거기서 머물 수밖에 없어요. 한돈 얼마라도 있어서 이게 내 생활에 필요 없어. 나는 이걸 적금할 수도 있고 투자할 수도 있어. 라는 돈이 있어야 뭔가를 찾아야 돼. 그건 청년이 할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네가 해봐 그러면 당장 돈 벌어서 당장 쓰기에서 바꾸고 몇 번 안 된 고물가 시대 그냥 사라지는데 맞잖아. 뭔가 투자한다라는 걸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결혼 준비 들어가요. 집도 얻어야 돼. 그럼 빚 안 낸 사람이 없죠. 이자 내야 되죠. 이게 계속 나가는 게 늘다 보면 뭔가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그냥 직장 다니면서 안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유대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시작을 하게 해요. 돈을 주고 실패해도 괜찮아. 보통 평균 3번은 망한대요. 애들이 우리 혜림이도 망했어요. 야, 이 사업을 해보겠다고 가장 먼저 그러니까 하여튼 사업에 돈 좀 욕심이 있어갖고 하겠다고 해서 뭐 해볼래 막 고민을 하다가 내가 이제 제안했죠. 최근에 이제 만든 사람 중에 온라인에서 이런 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제 중국에서 수입해서 팔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회사가 있어서 공짜가 아니니까 투자를 받았죠. 언니, 오빠, 동생의 투자를 받아서 투자를 받아가지고 그 돈을 지불하고 배웠어요. 배웠는데 이제 한 달 뭐 열심히 해도 한 3만 원 벌고 2만 원 벌고 어쩌다가는 손해가 크고 지금 저희도 소파 이런 거 2개 이제 중국에서 사온 거 조그만 거 쓰고 있는데 15만 원짜리 2개에 15만 원 싸죠.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생겨서 잘못한 거예요. 15만 원짜리를 했는데 이 사람이 취소를 했는데 이미 이건 배송이 됐어. 그럼 돌려보내려고 했더니 배송비가 오는 거 15만 원, 가는 거 15만 원.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야 15만 원짜리가 올 때 15만 원에서 30만 원 됐는데 반품 할게 그럼 또 15만 원 내야 돼. 15만 원. 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야, 그냥 우리가 받아 쓰자. 15만 원 아끼는 게 될 것 같다. 오히려 반품보다 우리가 쓰는 게 나아. 야, 지금 잘 쓰고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몇 달째 수익이 다 날아간 거죠. 그거 하나로. 돈이 안 돼. 이거 언제 다 갚냐? 돈 벌어서 빚 받는다. 근데 유대인들은 3번 정도를 망해도 투자해줘요. 그걸로 배우는 거예요. 감각을. 아, 내가 이렇게 해서 망하더라. 유대인이라고 무조건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평균이에요. 더 많이 망한 애도 있고 바로 좀 어느 정도 잘 되는 애도 있고 또 되는 것도 도와주잖아요. 옆에서. 그러니까 자리를 빨리 잡고 뭔가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움이 없이는 항상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가정들은 그게 반복된다고 해요. 자손에게도.
부잣집은 회사는? 자손에게 반복이 돼. 파지 받았.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전달을 뭘 해주냐에 따라 달라져. 뭘 전달해주고 뭘 애한테 주느냐에 따라 집안의 흐름을 바꾸느냐 못 바꾸느냐 거기에 결정돼요. 부모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알려주는 게 없으면 무너져요. 돈이 많아도 그래. 그래서 PCC 사업을 판서. 알려주고 길을 알려주고 도와주고 어떻게 나 작게라도 만들지? 자기의 것을 만들게 하죠. 그래야 나중에 회사를 부모 회사를 운영하게 된다는 뭘 하게 될 때 그 회사를 유지할 수 있어. 안 그러면 물려줘도 망합니다. 실패의 경험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맡겨봐야 돼요. 돈이 많이 안 드는 것 중에서 혹은 책임감을 가지고 해보고 망하면 큰 손해는 아니니까 거기에서 배우고 또다시 해보고 그래야만 성장을 해요. 그게 이제 부모가 줄 수 있는 축복들이죠. 그리고 도전해보는 것들도 계속 해야 돼요. 저희는 이제 큰애들은 토익을 계속 보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시험 본 경험도 별로 없고 홈스쿨 하다 보니까 얼마나 어렵게 나오는지 그 수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혜림이 민혁이 이제 탭스를 주러 갔죠. 탭스는 이제 더 어려우니까 해도 점수는 잘 안 올라가고 하다가 또 떨어지고 분명히 공부했는데 점수가 줄고 탭스 자체가 태국보다 어렵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있으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어떤 걸 해야 조금이라도 내가 더 발전할 수 있을까? 그 기준을 마련할 수 있어요. 저희는 이제 좀 더 시간이 있었으면 국어 능력 시험이라든가 한자 검정이라든가 이런 시험들도 좀 보게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했는데 저희는 그것까지 다 하지 못했죠. 내부적으로 잘하냐 못하냐도 있지만 밖으로 나가서 이런 사회 속에서 작은 거지만 도전해보고 이번에 이제 방통대도 가보면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거. 와, 그냥 책 읽고 뭐 쓰라고 했는데 우선 책 읽는 것부터 어렵구나. 수준이 내가 그동안 읽는 거랑 수준이 다르구나. 느껴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살아가기는 아무 준비를 못 하겠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 그래야 성장할 수 있어요. 그래도 이제 부족함이 항상 있지만 그나마 좀 더 쉽게 적응하고 그 길을 찾아갈 수 있죠. 그래서 어렵지만 도전하고 지금 건우, 은총이나 이때는 청년들이 20대, 30대가 도전하는 걸 해볼 수 있어요. 해볼 만한 나이에요. 해봐도 돼요. 큰 것만 드는 게 아니라. 선우나 성희는 청년들이 하는 거 해도 되고 고등학생들이 하는 정도 해도 돼요. 책도 마찬가지. 그 정도 수준은 충분히 읽어요. 책을 한 번 읽었더니 몇 프로 이해해요? 한 30%만 이해하면 충분히 그 책을 읽을 수 있어요. 한 3번 읽으면 7, 80%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번 읽어서 7, 80%를 이해할 수 있는 책을 읽으면 또 안 봐도 되는 책. 그치? 내용을 모르는 이유가 없잖아. 알잖아. 쉬워서 알아. 그래서 계속 도전해보고 더 나은 거를 찾아가게 만들어. 그게 모든 게 부모가 하는 게 완벽하진 않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서 그 나이에서 더 성장할 수 있는 작은 밑거름들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리게 보는 것만이 아니라 어려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특히 이제 막내들도 이제 일을 해야죠. 네. 지 책임들은 해야 돼. 그지 송이야? 네 동생도 뭔가 해야겠지. 놀고 먹고 자고 싸고. 놀고 먹고 자고. 청소를 시켜도 하잖아요. 물건을 치워라 이런 거 알아먹잖아. 알아먹고 있어. 모르는 게 아니야 그 말을. 그리고 치울 줄도 알아. 계속 요구를 하면 해. 대신 해주지 말고 몇 개는 남겨놓고 이거 네가 해. 그럼 할 거야. 어제 해주면 안 해. 그러지.
계속 안 시켜서 그런 거예요. 시키면 하게 돼 있어. 몰라서 안 하고 남이 해줘서 안 해. 우리는 다 그러잖아. 커서도 밥 왜 안 해? 밥 안 하지 왜? 엄마가 해주니까. 엄마가 안 해주면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지. 할 수 있어. 많이 해달라고. 네, 밥 많이 해요. 많이 할 수 있어. 못하는 게 아니야. 그냥 엄마가 대신 했기 때문에 내가 안 하고 있을 뿐이야. 성희도 마찬가지. 잘할 거예요. 성희도. 처음에는 좀 실수해도 괜찮아. 한두 번만 해보면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감이 있어. 근데 안 시켜줘서 못할 뿐이야. 그치? 좀 알려주고 이렇게 해봐 하면 할 수 있잖아. 쌀 씻는 거 물량은 이만큼 맞춰? 이런 거 알려주면 해 못해? 되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계속 맡겨야 돼. 그래야 커요. 와, 일이란 게 뭐다? 노동이란 게 뭐다? 이걸 통해서 인생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노동은 축복이에요. 아담을 창조하고 딱 처음 준 건 일이었어요. 동산 관리. 이 동산 네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돼. 하나님이 관리해주지 않고 맡기셨어. 근데 아담은 태어나자마자 일하기 시작했다고. 애기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애기로 만든 건 아니지만 바로 일을 시작했어. 아담과 하와가 하는 게 동산을 관리하고 책임지고 동물을 관리하는 일이었어. 놀고 거기서 우리 놀자. 하나님이 다 주셨다. 맛있는 과일도 먹고 그렇게 놀고 있는 게 아니었다. 노동은 항상 하나님이 준 축복이에요. 단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노동의 효과가 줄어든 거지. 그래서 더 많이 일해야 우리가 먹고 살게 됩니다. 그게 있지 노동이 죄 때문에 생긴 건 아니에요. 노동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것은 축복의 자리에 가서 일하는 그 기회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그래서 이제 예수원이나 이런 데 가면 기도하고 책 보고 다 할 수 있지만 하루에 4시간은 반드시 일을 해야 돼. 나무를 패봐. 땅을 잘 번. 뭔가 일을 해야. 그래야 거기서 이제 밥을 줘. 왜냐면 노동도 뭐다? 기도다. 노동도. 내가 일하는 게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길이야. 그래서 옳은 것들을 계속 가르치고 그 다음에 해야 돼. 머릿속에 있는 지식은 그냥 지식이에요. 그러나 삶 속에서 한 거는 실존이에요. 내가 살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만들어놔요. 국어, 영어, 수학을 잘하는 것은 머릿속에 있는 거. 그걸로 사회생활을 잘할 수 없어요. 삶 속에서 그것이 실현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지만 난 성경도 많이 알아. 난 기도도 많이 해. 나는 금식도 많이 해. 그러니 나는 믿음이 좋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 그건 아니라고 그랬어. 그게 아니라 네가 말씀대로 행하냐가 너의 믿음을 보여. 믿음이 있다는 걸 내 삶 속에서 내가 드러내야 믿음이지 성경을 많이 읽다고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기도 얼마나 많이 했지? 최소한 하루 3번. 최소한 하루 3번. 보통은 5번씩 했어. 금식은 정기적으로 금식했어. 성경은 외웠어. 그럼 얼마나 믿음이 좋은 거야. 예수님이 오셔서 칭찬해야지. 와,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외워? 너 외울 수 있어? 창세기만 5권 말고 1권만 외울 수 있어? 창세기? 창세기 1권 1장부터 50장까지. 창세기 1장 하나 말고 그걸 모세 오경 5권을 외워야 뭐가 되냐? 성인이 돼. 나이 됐다고 되는 게 아니었어. 모세 오경을 다 외워야 성인이 돼. 못 외우면 30살이 돼도 애기야. 근데
그 당시에는 애웠다는 거잖아. 예수님께 온 사람들이. 그런데도 왜 예수님한테 야단 맞았어? 행함으로는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말로만 행함을 드러내지. 그건 뭐냐면 교회 생활 잘하는 것보다 뭐가 중요하다? 집에서, 회사에서,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친구 관계에서 네가 믿음을 나타내고 있냐 이걸 보시는 거야. 그게 실존이야. 그게 믿음의 실제. 그게 믿음의 실제. 그럼 그걸 해봐야 되는 거야. 사랑도 똑같아.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상대방에게 느껴져야 돼. 사랑한다고 하는데 전혀 느낌이 안 와. 날 사랑할까? 말은 너무 멋있어. 그럼 그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이건 가짜 사랑 같아 라고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야. 그게 표현돼야 됩니다. 그것처럼 공부도 표현돼야 돼.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게 이제 진짜 공부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찰할 수 있는 거냐. 우리가 진리를 탐구할 능력이 생겼느냐. 이 세상을 보는 안목이 있느냐. 공부에는 그걸로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두고 같이 시켜야 돼. 국영수를 공부하면서도 인생을 생각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찾게 만들어야 돼요. 네, 그런 걸 하면서 배워나갈 수 있고 인생을 깨달아갈 수 있어요. 저는 이제 홈스쿨 하면서 돌아보면 내가 이럴 때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아쉬움들이 남죠.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때 해주지 못했구나 이런 아쉬움들이 남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족하지만 해줬던 그것이 아이들에게 이런 영향을 줬구나라는 것도 또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누구나 부모는 지나면 아쉬움이 생기죠. 더 잘해주고 싶고 더 많이 챙겨주고 싶은 것들을 왜 못했을까? 왜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지만 그러나 이미 해주고 있는 것만 성실하게 잘해주는 것만도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